충북자치경찰 조례가 도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의장과 일부 의원들의 갈등까지 공개적으로 드러난 가운데 충청북도가 제의를 요구할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택시에서도 전화를 걸어 승차 기록을 남기는 안심콜 체크인이 도내 전체로 확대됩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여파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당시 피해를 본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여전히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갖은 논란 끝에 충청북도 자치경찰 조례안이 충북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는데요. 충청북도의 제의 요구라는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자치경찰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상임위에서 후생복지 대상을 대폭 늘린 조항을 다시 논의하자는 요청이 나왔습니다. 법으로서 규정으로서 해결하지 못하고 지방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 또 지방의회에 고민거리를 던져놓고 갈등을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정회가 선포되고 토론이 벌어졌지만 이의가 있는 경우 추후 개정하기로 하고 기존 상임위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추후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들이 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례는 통과됐지만 후유증은 컸습니다. 정부가 자치경찰제를 졸속으로 추진해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계속됐고 의장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이 대립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경찰 앞에 무릎 꿇고 가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지라며 마치 동료 의원들이 경찰의 하수인 양 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다 지켰기 때문에 저는 이혁규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면서 충청북도는 제의를 요구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법률 간 충돌이 이뤄진다는 판단이지만 자치 시범 실시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의를 요구하면 의원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되고 부결되면 다시 조례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자치경찰제가 주민들의 관심은 없고 경찰과 도의 대립만 격화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오는 7월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오창 다목적 방서관 가속기 사업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종합평가 점수 0.724를 받아 통상 기준인 0.5를 넘었고 총 사업비도 애초보다 474억 원 늘어난 1조 45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청주 오창을 최적지로 선정한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택시기사나 승객 중에 확진 환자가 나오면 증상 이틀 전부터 그 택시를 탄 사람들은 모두 역학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금을 낸 승객은 아예 찾지를 못해 방역당국이 애를 먹곤 하는데요. 앞으로 충북에서는 모든 택시들도 출입자 명부를 관리합니다. 승객들이 전화를 걸면 탑승 기록이 남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택시기사가 지난 6일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확진 환자를 태웠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증상이 있던 날에도 손님을 태웠습니다.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된 승객만 나흘 동안 50여 명. 카드 이용객은 바로 찾아 진단 검사를 했지만 현금을 낸 승객은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재난 문자로 운행 정보까지 공개했지만 현금 승객 22명 가운데 19명은 결국 못 찾았습니다. 경찰 협조도 조금 요청해가지고 좀 해보려고 했었던 거였었는데 그때도 거의 좀 힘들었죠. 흔적이 안 남잖아요. 앞으로는 택시를 탈 때도 탑승 체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기록이 남는 080 안심콜 체크인 서비스를 청주 지역 택시 4천여 대가 먼저 도입한 데 이어 충북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택시 안에 부착된 스티커를 보고 전화를 걸면 승객 전화번호와 전화를 건 시각이 자동 기록됩니다. 현금 고객이신가요? 네. 콜 체크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종이 명부처럼 개인정보 유출이나 허위 작성 우려도 없어 기사들도 부담을 덜었습니다. 안 써요. 귀찮아서. 직접 쓰라고 하는 것보다도
저거 붙여가지고 누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통신업체에 저장된 탑승 정보는 역학조사용으로 방역당국에 제공되며 4주 뒤 삭제됩니다. 한 통에 4.8원인 통화료는 택시 업계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방역 지침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승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권고한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옥천에서 50대 요양보호사가 코로나19에 감염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요양보호사가 확진 환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60대 남편과 산책을 하고 요양원에도 출근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요양원에 입소 종사자 150여 명을 진단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된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층의 입소자 32명에 대한 동일 집단 격리도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다음 달 예정됐던 충북 도민체전과 소년체전이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충북체육회와 진천구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할 때 대회 강행은 무리라고 판단해 다음 달 13일부터 예정됐던 제60회 충북 도민체전 개최를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도 다음 달 7일 개막 예정이던 제50회 충북 소년체전을 잠정 연기하고 추후 개최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던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했지만 재판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당시 삭감된 예산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시국선언을 하거나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지원을 끊고 불이익을 줬습니다. 지난 2017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충북민예총과 소속 작가 등 27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19년 1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이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반헌법적으로 침해했다면서 정부가 이들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항소했고 항소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등의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건데 이 재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끝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2년, 참다 못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법원 앞으로 모였습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는 이유를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수년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판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시 새누리당이 장악한 도의회가 이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는데 여전히 일부가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5천만 원이던 세계사업 지원 예산이 2017년엔 2천만 원으로 줄었고 올해도 여전히 절반 수준입니다. 차별과 배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요. 결국은 불공정한 과정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도 안 되는데 생각도 못하게 그다음에 그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장마저 접어야 되는 스스로.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지난 2월 재판부가 다시 구성돼 조만간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고 충청북도는 예산 삭감과 블랙리스트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괴산군의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중부 4군 환원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괴산군의회는 괴산과 남부 3군은 행정구역, 지리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다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중부 4군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와 여야 정당, 중앙선관위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서승우 신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취임식을 생략한 채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부임 신고를 마친 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주체육관 현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대응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서 부지사는 청주세광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거쳐 1993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고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을 역임했습니다.
미가동 상태였던 청주 산단의 옛 서암 모방 공장에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청주시는 노후된 산업단지 재생 사업의 하나로 청주 산단 내 옛 서암 모방 공장터 6만여 제곱미터를 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토지주가 아파트와 공단 복지지원시설 등을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용도 변경 조건으로는 청주시는 지가 상승분의 30%에 해당하는 현금 100억 원과 토지 12,000제곱미터를 토지주로부터 기부 체납받아 복대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아파트 건립 규모나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천군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56차 미분양 관리지역 공고를 통해 최근 미분양 세대가 전달보다 50% 이상 증가한 진천군을 신규 관리지역에 포함했습니다. 적용기간인 다음 달 5일부터 6월 말까지 진천에서 신규 분양 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예비심사 등의 추가 규제가 적용됩니다. 현재 전국의 미분양 관리 지역은 진천을 포함해 모두 7곳입니다. 오늘 새벽 한때 충북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곳곳에서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청주에 최대 초속 22m의 강한 바람이 불어 복대동의 한 교회 옥상의 샌드위치 패널이 바람에 날아갔고 월호동의 한 도로에는 가로수가 쓰러져 도로를 막았습니다. 영동에서도 아파트 외벽 마감재가 강풍에 뜯겨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등 밤사이 충북의 강풍 피해 신고는 31건이 접수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